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테리어를 책임질 한솔 알쓸인잡의 신경님입니다. 주변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들여다보면요, 마루 시공을 하고 났더니 마루를 이고 산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닿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마루가 긁히고 씻기고 더러워져서 AS나 관리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루 관리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자재 전문 기업 한솔 홈데코의 두 콤비 김인박 대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루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주제가 마루잖아요. 네. 우리가 마루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루 관련 관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보통 대동소이해요. 보면 스팀 청소기 사용, 맞아요. 그리고 주방이나 욕실 같이 수분이 많은 곳, 그런 곳의 마루 관리, 그리고 오염된 마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이니까 기스 말고 흠집, 상처, 흠집, 네. 마루에 난 흠집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가장 궁금했던 거는 스팀 청소기. 요새 스팀 청소기 참 좋아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루가 이제 목재이다 보니까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스팀 청소기를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스팀 청소기는 이제 스팀이 100도씨 이상의 고온의 습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루 틈 사이로 들어가서 마루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팀 청소기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 가급적 빠르게 사용하시고 그 마루의 결방향대로 청소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스팀 청소기를 쓸 때는 마루의 결 모양대로 빠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웬만하면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 사용을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미랑 똑같아요. 다리미도 오래 두면 당연히 옷이 타잖아요. 네. 스팀 청소기도 마루를 그렇게 변색을 시키거나 부품이 일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결대로 빠르게 미시는 게 좋고, 아니면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강화 마루 같은 경우는 특히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 면 걸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팀 청소기를 쓰고 나서 약간 면으로 한번 훔친 너무 올드한 표현인가요? 네, 괜찮아요. 한번 닦아주면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말씀하셨잖아요, 박 네. 대리님이. 아무래도 뭐 욕실이나 주방 앞은 항상 뭐 물이 튀기거나 씻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아무래도 닿는 면적이나 시간이 오래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또 마루에 약간 또 흠집이 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꿀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원천적으로는 물기를 없애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물기를 흘리시게 되면 먼저 가급적 빠르게 닦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앞에 이제 뭐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천으로 된 매트라든가 요새는 뭐 규조토로 된 매트 등 뭐 이런 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런 매트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안정적인 마루 사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귀찮고 물기 떨어져 있는 거 저게 무슨 뭐 큰 요인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넘기시는데,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루가 하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께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욕실 같은 거는 제가 나와서 닦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베란다예요. 그쵸, 베란다에 그쵸. 뭐 습기 차고 비 오고 그러면은 베란다 이 마루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쵸? 네, 그 말 꼭 하고 싶었는데, 베란다 쪽에 하자가 일어나는 게 샤시 부분이 오래되면 그쪽이 들리면서 실리콘과 샤시의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수분이 침투가 돼요. 그러면 마루가 수분에 약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또 마루가 변형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샤시 업체나 실리콘 업체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침투되는 걸 막아주면
마루는 네, 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마루에는 물기가 가급적 안 닿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하나 네. 틈새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긴장하셔야 되는데요. 긴장이 되는데 요새 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반려동물. 네, 그렇다면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는 마루 관리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저는 우선 반려견 그리고 반려묘 둘 다 네. 키워요. 근데 개와 고양이를요? 그렇죠. 걔네들이 사이도 되게 좋아서 잘 지내는데 네. 노견 노묘라 뭐 이제 TMI니까 생각을 하고 저희 강아지가 오줌을 못 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룻바닥에 항상 싸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마루 관리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우선은 잘 닦아줘야죠. 걔가 쌀 때마다 닦아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줌을 막 싸고 다니는데 네. 저희 집에도 마루가 시공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러니까 마킹을 하는 건데 걔는 그걸 바로바로 닦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언제까지 제가 걔를 쫄쫄 쫓아다니면서 붙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이제 강아지한테 하는 건데 이제 기저귀를 채우고 네. 러그도 깔아주고 네. 그리고 그 좋은 마루를 시공하면 좀 더 좋은 마루. 낫다. 이제 이게 약간 홍보성이긴 한데 근데 한서롬데코에는 반려견들이 다녀도 괜찮은 마루 시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SB 마루는 특히 수분에 강하기 때문에 그 개 오줌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 수분에 의해 부품이 생기거나 변형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B 마루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아지한테 그 배설물 가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양말 이런 것도 시켜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기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고양이들 고양이 구석에 가서 뭐 긁는다거나 그쵸. 스크래칭 네. 발톱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걔들. 왜냐하면 한솔홈데코에서 좋은 마루 시공 받았는데 고양이들 때문에 약간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살짝 긴장이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마루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고양이 발톱이 엄청 강하지 않은 이상 저희 강화마루나 강마루에 상처를 내지 못할 거고요. 네. SB 마루에 흠집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아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표면 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S 방법의 일환인데 쪽가리라고 해서 뭐 상처난 부위를 한쪽씩 갈아낼 수 있는 AS를 할 수 있는 보수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또 개발한 표면제 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B 마루를 선택을 하시면 표면제를 뭐 소음이랑 먼지 없이 간단하게 AS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쪽가리나 표면제 가리 네. 네, 둘 중에 하나 적합한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아직 또 있나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그럼요. 제가 오늘 마루 관리법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다 알아갈 건데요. 마루를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긁히거나 아까 뭐 찍히거나 이런 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쵸. 오염. 이게 제가 아무리 걸레질을 하고 뭐 물티슈를 하고 아무리 빡빡 닦아도 이 더러워진 거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안 지워지는 게 있죠. 네, 새 마루처럼 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나요? 꿀팁이 있습니다. 네, 빨리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락스를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근데 락스를 사용하시면은 그게 강한 표백제이기 때문에 네. 조금 하얗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철수세미로 막 문지르시면 막 흠집이 나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죠. 긁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조금 간단한 방법이 물파스나 에프킬라를 뿌리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신 뒤에 이렇게 마른 걸레로 닦으시면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혹시나 저처럼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에프킬라나 뭐 물파스도 액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괜찮나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마루에 괜찮습니다. 닿아도? 예. 그리고 제가 제품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다이소에 네모 사각형으로 그 스펀지 같이 생긴 걸 팔아요. 매직 블럭. 그렇죠. 매직 예, 블럭. 매직 블럭. 물파스 에프킬라 매직 블럭으로 닦으면 감쪽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품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사용하세요. 그건 다른 데에도 잘 먹히기 때문에 네, 매직 블럭도 매직 블럭을 사용하세요.
주부님들의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주방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요리하다가 칼이나 주방 도구를 떨어뜨려서 마루가 찍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이제 밥 먹다가 수저, 포크, 뭐 나이프 이런 거 떨어뜨리니까 위험하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지도 않고 음, 저희 집도 사실 주방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아니 났길래. 이 마루가 진짜 쪽가리를 저희 주방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방에는 네. 저는 이제 식탁 같은 거 식탁을 이렇게 끌잖아요. 그쵸. 뭐 의자 끌고 하다 보니까 막 찍히고 아무튼 난리예요. 이게 난리 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마루를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마루가 표면 강도가 다 달라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강화 마루가 제일 강하고 네. 그다음 강마루, SB 강마루, 뭐 SB 마루 이런 순으로 마루 강도가 쫙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찍힘에 강한 마루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좀 질감이 좀 더 좋은 마루를 사용하실 건지 이런 거는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보수 방법이 있죠. 찍힌 마루들은. 근데 사실 그 전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너무하시네. 결국에는 아니, 조심해야 돼요. 관리니까. 너무하시네요. 아, 물론 알고 있죠. 갑자기 열이 오르네. 빨개지셨는데. 사용하다 보면 뭐 떨어뜨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좀 사전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식탁 같은데 의자나 이런 부분은 가구 다리나 이런 데들은 보호 패드를 먼저 좀 사용을 하시고 네. 뭐 앉아서 의자를 끌지 마시고 일어서서 끄시고 이런 일어서서요?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겠네요. 네. 특히 이사할 때 바닥이 가장 많이 손상이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소비자분들보다는 이삿짐 센터에다가 좀 어필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사하실 때 마루를 보통 새 걸 시공을 하시고 이사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물건 던지거나 막 그냥 끌어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미리 좀 담요나 이런 걸 좀 까셔서 좀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저도 이사할 때 그 수납장을 옮기는데 막 잘 하셨구나.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힘이 센가 왜 이렇게 잘 밀리지 했는데 바닥이. 흠집이 네 저희 거실도 살짝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활 습관을 일단 고치도록 하고요. 힘을 키워서 네. 드는 걸로. 네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죠? 보수 방법은 박 대리님이 말씀드리죠. 뭐 보기 싫은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제 간단한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메꿈제라고 해서 약간 초크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걸 인두로 녹여가지고 제가 직접 인도 아니, 녹여야 이제- 돼요?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 네. 오늘 약간 성격이 급하시네요, 성질이. 그래서 인두로 녹여가지고 그 부분에 딱 대면 감쪽같이 흠집이 없어 보이게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하기는 어려우시고요. 그런 보수는 저희 한솔홈데코 대리점에 문의를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보수까지 아마 완벽하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쪽가리를 해야죠. 저희 집에서 가져온 것 같은 마루가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찍혀 있네요. 아, 네, 뭐 비슷해요. 뭘로 찍었는지. 네, 근데 살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찍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쉽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인두예요, 인두. 이거는 뭐 전기 콘센트를 뭐 꼽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인두라서 먼저 예열을 해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초크입니다. 이 메꿈제 초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마루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섞어서 뭐 색깔을 내도 되고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 메꿈제는 저희가 한솔홈데코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시중에도 저희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OX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오, X. 뭐 없네요. 네, OX. 네. 네, 두 분 긴장 다시 해주시면서 크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마루가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것을 좋아해서 왁스 코팅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왁스 코팅이요? 네. 제 답은 X입니다. X요? X. 어.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왁스 코팅을 아마 하신다는 경우가 원목마루를 시공하시는 경우일 거예요. 원목마루는 굉장히 이제 비싼 마루고 말 그대로 나무 그대로 그거를 마루로 가공해서 이제 시공을 한 건데 원목마루에 왁스 코팅을 하는 경우는 마루를 좀 더 오래 사용하고 싶어서 근데 표면에 뭐 떨어지고 좀 더 반짝반짝하게 만든다, 좀 더 오래 쓰고 싶다 이렇다고 해서 왁스 코팅을 하시는 건 정말 비추천해드리고 제 관점에서는 좀 촌스러워진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촌스러워져요. 네, 쉽게 질리더라고요 그게. 촌스러워지는 거는 뭐 개인적인 그렇죠, 그거지만 개인 취향이니까. 그 왁스 코팅을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계속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사용을 비용이 하시다 보면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비용이 발생을 하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 코팅이 벗겨져서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코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게 가능하시면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같이 약간 귀차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하려면 또 근데 짐 다 갑자기 드러내고. 잠깐만요. 오늘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이시나요? 오늘 좀 그렇네요. 네. 그럼 제가 강력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마루 시공 후 제가 중간에 네. 또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원래 말 많잖아요. 네. 그 원목마루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강마루나 강화마루 같이 여러 가지 마루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마루들은 표면 처리가 이미 사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왁스 코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솔 홈데코에서 마루 시공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냥 그 자체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서.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도 돼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마루 시공 후 걸레 바지로 마감을 하는데요. 강화마루 같은 비접착식 마루의 경우 마루와 걸레 바지 사이에 이 실리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실리콘 처리. 실리콘 처리는 하면 안 되십니다. 하면 안 된다. 네. X. 지금 강화마루를 말씀을 주셨는데 비접착 마루란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바닥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얹어 놓는 마루 시공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루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나무는 살아있죠. 살아있죠. 살아있는 명언이네요. 약간. 가슴을 약간 울리죠. 멘트. 나무는 실질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보일러를 떼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마루가 좀 수축이 되고요. 여름에 장마철이나 이런 데 습기를 먹으면 좀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하는데 그 사이 틈을 이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루를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 거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깜빡하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루는 못 쓰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대리점에 연락을 주셔서 재시공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정도에 따라 다른데 네. 만약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면 우선 소리도 많이 날 거고 마루 보행 시 소음도 네. 많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가운데로 몰리면서 마루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네. 이제 그 정도가 심하다 하면 재시공을 하셔야 될 거고 다시 공간을 만들어줘서 나아질 것 같다 하면 간단하게도 끝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그런데 제가 새로운 또 질문을 받아갖고 왔는데요. 마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대체 일어나는 무슨 거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마루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가운데로 마루가 솟는다, 일어난다. 네. 저희 말로는 솟는다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마루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다 보니까 습기를 머금으면은 이렇게 부풀단 말이죠. 그 만난 지점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원래는 바닥으로 뒤로 내려갈 수 가야 없으니까. 되는데 바닥에는 시멘트가 있으니까 위로 네. 올라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너무 그게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위험하죠. 하고요. 어르신들도 당연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수나 재시공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일어난 부분만 재시공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건. 오늘 마루에 대해 모든 걸 다 파헤쳐 봤는데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마루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도움이 너무나도 다행이네. 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마루도 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재 인테리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한솔홈제코와 함께하는 똑똑한 마루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인테리어가 고민이시라면 한솔 알쓸인잡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테리어 접합 상식 알쓸인잡!